오늘의 연예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 전문기자, 신민섭 일요신문 연예부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 버닝썬이라는 클럽 승리 씨가 운영을 했는데요. 성접대 의혹이 있었다는 뉴스가 그동안 있었는데 급기야는 이제 가수 정준영 씨까지 이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요 몰카를 찍었다고 하는 건데 이분이 2016년에도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깐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성우 이지아의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 주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나만 떳떳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것이 너무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때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없던 일로 돌아갔죠. 그 정준영 씨가 이제 가수가 아닌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잠시 후에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귀국길에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비행기가 착륙했을 수 있는 시간대네요. 먼저 식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분이 노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동료 연예인들하고 어떤 내용을 카톡에서 이야기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어제만 해도 처음에는 이제 그 승리의 그 성접대에 관련된 카톡방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참고인 정도로 조사를 받을 걸 알려졌었는데 그 이제 카톡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단순히 뭐 성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정준영 씨가 이제 자기 동료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과 함께 그 서로 이렇게 본인의 성관계에 대해서 그런 이력을 자랑을 하고 또 그런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게 지금 승리 건은 확 지금 사라지고 오히려 정준영 씨께 훨씬 더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바로 이제 오늘 이제 그 피의자를 입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마 공항에서 바로 긴급 체포가 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준영 씨는 이 카톡상에서요 성관계 이 영상을 중계하듯이 서로 돌려보면서 희희낙낙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 틀인데요. 우선은 본인이 어떤 누구랑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럼 이제 그 같은 단톡방에 있는 지인들이 뭐 그 동영상 있냐고 물어보면 동영상을 짧게 이제 공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여자들에 대해 품평을 자기들끼리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세 가지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 뭐 전부 다 불법인 부분이기 때문에 화제가 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 이 지라시라고 하는 증권과 정보 소식지에도 가끔 났던 것 같은데 알고 계셨던 분들이 꽤 있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사안이었나요? 연예계에서는 3년 전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불거졌던 게 이런 내용이 오고 갔던 건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이런 내용이 오고 갔고 실제로 이런 사실이 존재했던 게 알려진 건 2016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죠. 당시에 피해자 한 여성이 이 문제를 문제를 삼았고요. 물론 뭐 당시에 정준영한테는 다행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 내용이 엄연히 다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나중에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정준영 씨는 당시에는 자숙하는 분위기로만 해서 일정 기간 멈췄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능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초에 저 장면도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한 지인에게 내가 죄송한 척하고 올게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나서도 이 같은 일을 계속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뭐냐면 반성하고 자숙하는 그런 의미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은 아는 지인한테는 그냥 잘못을 빌고 오는 척만 하고 올게 했다는 거는 이미 그 자체를
장난처럼 심각하게 보질 않았다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정준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에 방송 프로그램 인해서 지금 이번에도 뭐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편집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준영 씨는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했고 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죄의식 없는 반복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병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심각한 내용, 사생활 성적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심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심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상대방을 그런 단톡방에 올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모르고 촬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여성들을 상대로 했는지 피해자 규모하고요. 경찰은 지금 정준영 씨 외에도 피의자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현재 파악된 건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는 지금 지금 보도된 거에 한 10명 정도까지는 확인이 됐고 더 추가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보서 보면 이제 피해자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찌라시가 돌고 있고 그런 명단이 도니까 이제 막 갑자기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도 이름이 오르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걸 처음 보도했던 기자가 누구 이름이 불거지면 아니다 이런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피해 규모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 누가 피해자인지는 이 사안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게 오히려 이런 2차, 3차 피해를 확산하는 걸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잠시 뒤면 정준영 씨가 귀국을 합니다. 긴급 체포의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내일 경찰에 출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속속 지금 편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아마 비행기가 착륙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마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출국장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정준영 씨 프로그램은 전부 지금 편집하는 방침이 다 섰고요. 정준영 씨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입을 닫고 있지만 신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하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범죄고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입건돼서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긴급 체포 얘기는요. 긴급 체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경찰한테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긴급 체포가 아니라 조율해서 내일 조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본인은 심각하게 생각을 할까요? 마치 장난처럼 여성들이 이 불법 몰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지금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 많은 분들이 묻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